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사 언제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021년 11월 소환조사 이후 수사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과 형평성 지적 나오고 55 클럽 관련 의혹 검찰은 순차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의 어떤 재판 거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없이 변호사 활동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된 의혹 제기 들어보시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를 실제 소유한 분이 1심 판결 이후에 정확히 9회에 걸쳐서 대법원을 방문합니다. 그중에 8회를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하고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하게 압박하는 여당 의원 그리고 강하게 반박하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경기도 국감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하셨다는데 네. 일단 의혹이 있든지 없든지 정치권에서 뜨겁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팩트로 드러난 의혹들이 많죠. 예. 일단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던 그 돈과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와의 연결 관계 속에서 그 당시 김만배 씨가 내놨던 말도 안 되는 해명. 왜 대법관을 만나러 이렇게 많이 갔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발소를 갔다고 주장했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정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권순일 만나려고 한다고 쓰고 이발했다. 이발소에 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가 필요할 텐데요. 재판거리에 대해서 혹시나 기억이 조금 과거에 오래돼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결국 수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2심에 나왔던 결과가 결국은 출마할 수 없는 정도의 이 형이 선고가 됐었고요. 이게 대법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물어줘야 되고 심지어 피선거권까지 박탈이 되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 캐스팅부터 역할했던 게 권순일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정치적인 기사회생이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 거래가 있었는 것이 아니냐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든 권순일 대법관이든 누구 한 명 아주 작은 의혹도 남지 않게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꼭 드립니다.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매우 가까웠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이 재판 거래 의혹,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월에 1,500만 원 이상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에 1,500을 받았으면 연봉이 3억이 넘는 세전 연봉 3억 금액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액의 고문료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주 의원님? 일괄에는 어쨌든 그 퇴임 이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화천대유는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화천대유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갔다. 지명도가 낮다는 것에 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 속에서 이제 검찰의 수싸움이 있다고 봐요. 네. 그 대법관 한 분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각상도 박영수 특검을 재차해서 구속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권순일 대법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그 마지막 단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아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하나의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말하자면 물길이 잡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조차도 이제는 그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풀려난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스스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휴가 기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더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